페미니즘을 해도 남자를 악마화하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아이고 검찰이 무슨 악이야? 검찰이 없으면 뭐 응? 범죄는 어떻게 할까 범죄? 그렇게 쉽게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으면 국민들은 사실 그런 거보다 정치가 내 삶을 바꿔놓는지 그런 거지 뭐. 어? 그렇잖아요. 어? 조국이 피해를 당하고 이재명이 피해를 당하고 뭐 노무현이가 피해를 당한 게 뭐야? 그게 뭐 20년 동안 그게 주제예요 정치에? 정말 정신 차려야 나라 전체를 보고 가야지. 그리고 뭐 북한과 관계 그것도 이제는 시대 뒤떨어진 기호야.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도 이런 걸로 나가는 거야 이제는. 어? 시대 정신이 엄청 달라져서 이제 뭐 다 고된 거야 다. 어? 그래놓고 뭐야 주미애가 뭔 주다를 그야 돼. 응? 이문정이 뭐 정의는 그런 식으로 영웅 정치 이런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응? 내 삶이 바뀌었어 아니면 응? 나한테 빵이 나와. 응?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이런 파라 재미있니? 다 아이고 고태 정청 아이고 이상하게 어디 오염되면 다 그렇게 도그마틱해지더라고 얼굴이 그냥 막 도그마틱해져서 막 아이고 젊은 애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는가 봐. 20년 헤쳐먹었으면 이제 뒤로 물러나서 뭐야 후기 하이됐거나 이럴거 참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뭐 지미 카터처럼 집 없는 사람 위해서 집 짓고 이거 뭐 세계와 발언했을 때 비판다 받을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살다 노년을 정식을 하면 좋을 것. 무슨 탁현민 같은 놈한테 기획당하고 아이고. 그렇지 않아. 나는 딴 거보다 지금 2030이 바보들 같죠 여러분들이 볼 때.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들이 구구야. 명민준이 나와서 말하는 거 봐봐. 나는 뭐 그거 보시는 않지만 짤로 한 번씩. 걔가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 어? 젊은 애들이 지금 개 쪽을 당하게 생겼어요. 정신 안 차리고. 젊은 애들이 50, 60을 위선자라 그러잖아. 위선자. 평소에는 표현을 잘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뭐 그런 일이나 뭐 그런 것들 기회가 있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그 표현을 평소에 막 하진 않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친애들이 겉으로 보면 안 보이는. 정권 잡아갖고 못한 거는 안 보이고 얘들을 갖다 다 극우화 시켜놔 나나 뭐 있지 그런 애들도. 그게 나도 걔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내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그건 또 있어. 그걸로만 얘들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 거라고. 어? 지금 당장 여기 와 있는 20대 애들 있잖아. 니 구구화 됐나? 과거에 한 번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서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이념화 시켜갖고 갈라먹고 그런 거. 그리고 영웅화 시키는 이런 정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빵이 나오게 했어. 뭘 했어? 나중에 뭐 지네들은 완전 기득권자가 돼갖고, 응? 참. 몇 페이지야? 선생님 다음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해결이 일단 한번 마무리되니까 응.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좀 이따가 질문할 때 지금 수업 들어가자. 자, 요거 어디 할 차례? 70페이지 그 구조주의 한 게 전에 끝났어. 아, 끝났어 그거? 전 아직 다 끝내진 않은 그러면 어디? 물론 네비스트 두 번째. 됐어. 이제 거기서부터 읽어봐.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물론 레비스트로스는 신화와 과학을 다시 이어준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신화적 사고는 사건과 경험의 포로가 되어 그것들이 의미를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포로일 뿐만 아니라 해방자이기도 하다. 무의미하게 된 것에 대해 과학은 타협하고 포기했으나 신화적 사고는 의의를 제기하였고 있으니까 말이다. 왜 그래? 왜 그래? 자연과학은 그 부분에 대하여 포기해서 그 이후로 나가면 이전 것은 구패러다임이 되잖아. 근데 신화의 세계는 안 그렇잖아. 그 재료를 갖고 또 구조를 만들거지. 그게 뭐야? 손작업인 거야. 저번 주에 했잖아. 그지? 그다음 그러나 뜻은 역시 현재의 대열, 곧 공시에서 생긴다. 그럼 신화 해석에서 힘은 공시에서 생겨. 배열, 배치, 공간적 이동, 시간이 아니라. 신화가 시간이 없는데요. 신화는 역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야기잖아. 창조신화 하느님이 첫째 날은 뭘 만들고 그게 역사야?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역사야? 아니잖아. 그다음 토템 사회가 사건의 약한 까닭도 거기에 있다. 언어학에서처럼 사건은 위협이다. 갑자기 끼어들어 흩어놓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에 갑작스러운 인구 변동이 일어나 사회 질서가 깨지듯이 이로써 토템적 체계라는 공시적 구조가 통시성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봐봐. 특정 텍스트가 있어.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 전체를 바꾸어 놓는 이건 사건을 강조하는 거잖아. 텍스트 전체는 구조지, 그지? 이 사건이 구조 전체를 바꾸니까 통시가 중요한 걸로 볼 수 있잖아. 근데 신화는 안 그래. 신화는 바뀌더라도 그걸 갖고 특정 구조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틀을 맞춘다고. 응? 데리다한테로 가면 이게 뭐야? 이 구조 전체를 바꾸는 하나의 작은 점과 같은 게 뭐야? 그게 차연이야. 그게 뭐야? 은유야. 그리고 그게 뭐야? 여백이야. 또 한 개가 뭐지? 각주야.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저자가 쓰면서 자기 스스로도 의도하지 못했던 맹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바꿔놓는다 그러잖아. 그럼 이때의 대리다는 뭐야? 탈구조주의자. 맞지? 결국 이런 사건도 신화적 사고 안에서는 구조 안으로 포섭되기 위한 사건이라. 그래서 공시가 중요하다. 그다음 신화의 불완전은 공시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리는 지표이다. 그래서 토테미즘은 어휘로 태화하도록 운명 지어진 문법이다. 그럼 문법은 뭐죠? 체계야. 그리고 이 문법은 무의식이야. 맞잖아?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어 문법이 한국 사람의 뭐야? 무의식이야. 집단 무의식이야.
맞죠? 문법 체계야. 이건 보이지 않게 작동해 말을 할 때.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지? 통설원인 거예요. 이건 구조인 거예요. 그거로부터 파롤이 말을 하는. 파롤은 언제나 사건을 만든. 그지? 이제 읽어봐. 강물에서 떠내려가는 궁전과 같이 분해되어 그 부분들은 물의 흐름이나 깊이, 장애물과 협곡 등에 따라서 설계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계열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토테미즘에서는 기능이 구조보다 우세함을 불격해야 한다. 계속. 토테미즘 이론가에게 항상 문제되는 것은 구조와 사건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구조 자체는 어떤 사건에 의해 소멸되더라도 구조의 형식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토테미즘이 주는 큰 시사점이다. 뭔 말이지? 거기서 이게 왜 어려워? 기능이 구조보다 우세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런 게. 그런데 결국 뭐야? 여기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레비스트로스. 이 레비스트로스 원판을 지금 옮겨놓은 거잖아. 빅게르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토테미즘에서는 기능이 구조보다 우세하다. 그럼 구조주의가 아니라 뭐야? 기능이 구조를 바꾸니까 통시가 중요해지는 것 같잖아. 이런 데 함정이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 줄 더 써야 된다고. 얘가 좋은 작가라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구조보다 우세한데 이 기능이 작용하고 나서 다시 구조로 돌아가. 토테미즘. 맞잖아. 동물 전체를 못 벗어난다고 토테미즘은 맞잖아. 그지? 거기에서 동물은 바뀔 수 있지. 그 바뀌는 것을 강조하면 마치 통시가 강한 것 같잖아. 그지? 아니, 구조 전체 안에서 뭐가 이동한 거야? 위치가 이동한 거야. 이건 역사가 아닌 거야. 왜? 토테미즘에서 영원한 주인은 동물이거든. 맞잖아? 인간이 아니다. 계속. 신화의 역사에는 사건과 싸우는 구조의 투쟁이 들어있고 역사 요소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한 사회 노력이 드러난다. 그래서 뭐죠? 그래서 사회 악이 생기면 그 구조를 해체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 억압하죠. 아니지, 추방해 버리지. 추방해 버려 그냥. 우리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옛날로 갈수록 공동체 전체 구조를 바꿀 정도로 죄를 범하고 오염시키면 내쫓아 버려. 구조가 강한 사회야 그게. 응? 신화의 세계도 그래. 그다음 거기에는 역사를 폐기하고 사건을 죽이는 전술이 들어있다. 그리하여 자신의 무시간 모델과 역사를 뒤섞고 역사를 역사 밖 조상의 복사판이 되게 함으로써 통시성을 다소 극복하여 공식성과 협력을 통해 양자 사이 새로운 알력을 사전에 방지한다. 그게 뭔 말이지? 역사의 변화를 말하는 것 같아 구조주의도. 그런데 결국은 뭐야? 역사 밖에 조상을 상정하는 거야. 응? 그리고 그 바깥에 그 조상은 뭐지? 프로이트가 뭐지? 토템과 타부하고 미래 환상의 미래에서 분석하잖아. 그게 뭐야? 조상 아버지 조상이 뭐야? 신이야. 역사 바깥에 상정한다고. 그리고 이게 언제나 전체 구조를 지배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야. 그 예배 드리는 게 뭐야? 예배가 역사적 사건 같잖아. 아니? 이걸로 들어가는 거 뭐야? 역사로부터 구조로 들어가. 제의라는 건 뭐지? 제의. 제사 생각해봐. 제사는 뭐야? 언제나 조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특정 구조가 있는 거지. 그건 뭐지? 무시간적이야. 우리가 신을 만날 때 역사가 없잖아. 사건이 아니야.
그건 뭐지? 신성과의 결합.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뭐야? 계절은 계속 변해. 그건 통시가 아니야.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는 예배의 특징이 제사의 특징. 그래서 통시성은 극복되고 공시성과 협력하여 알력을 방지해버려. 공시가 이겨. 신화, 제의, 종교, 의례 이런 데서는 전부 다가 배치가 중요해. 그래 먹는 것도 뭐지? 날 것과 익은 게 달라. 그 다음에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배치가 달라지면 종교의 의미가 달라. 그지? 그 다음에 뭐 피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제의를 보자. 제2의 기능도 거기에 있다. 삶과 계절과 세대라는 시간의 흐름에 시간 밖에 과거를 갖다 붙이는 일이다. 뭐 이해가 되지. 모든 변화를 이 구조로 빨아들여서 영원한 현재를 누리는 거야. 그 예배를 드리잖아. 그럼 딱 예배가 끝났어. 그럼 뭐지? 다시 역사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가 되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다시 또 들어가는 거야. 그 어떤 사람한테서는 뭐지? 불교 경전을 읽고 성서를 읽는 그 시간도 뭐야? 그 사람한테는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 이해가 되지? 이제 출인가가 나와.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비교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무속에서 이 무당들이 그 뭐 있잖아. 저주 기도할 때 그 인형이 그 뭘로 만들죠 그거? 집으로 만들잖아. 그것도 여기에 비유해서 출인가 같아. 출인가 하면 해봐. 일단 전에 문제 드릴게요. 제2는 과거를 현재로 바꾸는 것이 잣됨으로 공시성에 대한 말로는 공시성의 표현법으로 행해진다. 이해가 되지? 하느님의 현전을 현재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그건 역사가 아니야. 그 구조 안에선 영원한 현재. 그게 제사도 되고 제의 모든 종교 형식은 여기 들어. 재밌지? 이게 구조주의인 거야. 그다음 레비스트로스가 출인가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 또는 조상의 몸을 상징하는 자갈을 늘 공시성 속의 공시 존재로 보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이다. 우리가 보문서에서 느끼는 역사의 냄새 같은 것을 출인가에서 느낀다. 분류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순수한 역사와 사건이 냄새를 풍긴다. 뭔 말이지?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조 안에서의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뭐지? 구조가 강하다. 고문서, 출인가 같은 거. 여러분 봐봐. 그 출인가가 역사 속의 산물 같지만은 그 무당이라는 무속 세계의 무시간적 영원성 안에서야 통용되는 거야. 맞잖아. 그게 구조라는 거야, 그게. 공시가 그런 의미, 체계인 거야. 그 체계 속에 들어갈 때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다음 그러한 역사성 또는 체계 속에 갇히는데 그런 과정을 레비스트로스는 매우 합리적으로 본다. 미개 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물리적 우연성과 감정적인 소용돌이라는 이원적 양상의 비합리성을 합리성 속에 수용하고자 합당한 방법을 전개시켜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미개인, 원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들어가 봐봐.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가 봐봐. 엄청난 합리성이 좀 있어요. 그게 뭐야? 야생의 사고인가. 레비스트로스. 인정한다는 거야. 그것도 좋다. 근데 니께는 뭐야? 그러므로
그러므로 분류 체계는 역사를, 특히 체계를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역사를 끼워 맞추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체계 속에로 공시로 빨아들이기 위한 역사인 거야. 이런 건 역사가 아니다. 이런 건 토테미즘 안에서는 통용되지만 그리스도교의 야훼 신을 섬기는 그 히브리 민족의 문화 속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힌두교의 베다 경전이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신의 족보를 갖고 말하는,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이런 건 안 통한다. 이런 거. 여러분, 신의 신통기는 역사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그 계보학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지. 모든 것을 구조로 빨아들이는 건 아니거든. 질문 있는 사람? 이게 뭐지? 이게 공시야. 이건 통시고. 이 사건이지. 에벤너머. 시스템. 체계지. 이게 무시간적이지. 이건 시간이지. 시간이니까 뭐야? 역사지. 희한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건 무의식이야. 이건 의식이다. 이게 희한해. 그러니까 이 딱 보니까 이게 이쪽을 베르그손의 순수과거,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그죠?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무시간적 영원성, 무의식은 시간화되면 없어져 버려, 그죠? 그 효력이.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 이런 것들이 다 유사성을 갖는 거야, 이게. 이 한 덩어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유입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다 해야 돼. 평생 공부해야 돼, 평생. 이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의미가 드러나는 건 뭐야? 여기서 이쪽에서 배치지, 공간 이동이야. 여기서 의미가 드러나는 건 뭐야? 각 시대의 역사성, 전통을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하기 중요한 거야,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공간 이동을 통한 배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응? 이건 구조주의. 이건 구조주의. 이건 뭐죠? 탈구조주의. 그런데 구조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나가니까 구조주의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초기 미셸 푸코는 뭐죠? 완전 구조주의자였잖아. 응? 바닷가의 모래사장. 파도는 뭐죠? 구조야. 그지?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뭐야? 주체인가? 주체는 파롤이잖아.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인간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구조가 강한 거야. 그러다가 말년의 미셸 푸코는 뭐지? 쾌락의 주체를 말해요. 응? 그래서 약간 주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갔는데 그걸 완성하지 못하고 성의 역사를 끝내잖아. 그지? 그런 방식.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구조주의를 강하게 인정하는 그걸 전제하고 이걸 깨는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른 말로 탈구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왜죠? 자, 일간 질문 있는 사람. 선생님 하셔요. 예. 저기 해겔에서 이제 선생 강의에서 방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엔트 오이서룸하고 엔트 프렌룸, 이 엔트 오이서룸 이런 개념들이 이제 뚜렷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칸트적으로 한다면 내가 대상을 가서 내 의식을 가서 포착해서 표상을 가져왔다. 이건 나가는 거니까 엔트 오이서룸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잠깐만, 내가 질문을 들으면서 딴 사람들의 이해를 첫째가 뭐라고요? 엔트 어. 오이서룸. 그다음 그다음에 엔트 프렌룸 그 두 개 관계. 요게 요게 어였다고. 이 두 개 개념이, 이 해결 개념이 질문이 뭐 핵심이. 근데 이제 내 의식이 나가서 대상을 발견하는가, 피어지를 발견하는 거, 이게 내 의식이 나가는 거니까 오이서룸으로 볼 수 있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식은 나가서 그 대상을 가지 안 오고 그냥 소외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고, 예를 들면 노동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게 뚜렷이 존재를 해요. 나의 노동에 가서 자연을 개조했는데 그 결과물이 나한테 오지 않고 이제 주인한테 가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노동 소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두 개가 선생님 어떤 설명에서는 엔토이소르는 소외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요. 그건 해겔한테서는 마르크스적 소외 개념이 없어요. 아 그래요? 해겔한테서는 이거는 정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객관화하는 거야. 그게 소외야, 그 자체가. 이거를 마르크스는 이제 사회적 소외로 보면서 비판적으로 본 거지. 해결에는 그렇지. 아니 그 운동권 시대에 그 해겔과 막스를 읽었던 사람이 그것 차이를 모르고 읽었단 말이야. 알 수가 없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 어려워. 지금 여기 있는 저 후배님들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이 복이.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해겔과 막스를 들고 다녔어. 들고 다녔죠. 책을 더 많이 읽었다. 그게 해겔, 막스, 그다음에 레닌, 저기 그다음에 남미의 이제 그 주변도 이론 그런 것까지 사실은 그쪽은 방대하게 맞아, 읽었는데 공부했지. 해겔을 들고 다녔어도 이런 정도로 세밀하게 읽을 수 없고 결국 머릿속에 남는 건 정반합, 이름만 50만 남았죠. 저 선생님 때는 철학도 일본에서 들어온 그런 개념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게 없어졌어, 흔적이. 선생님 없잖아. 일본적인 게 없잖아. 거쳐서 말하지 않잖아. 그런. 옛날 철학서적 보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거를 번역해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뛰어난 서양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건 다른 방식이야.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사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오면 안 되지. 중요합니다. 아주. 그게 마르크스는 그게 그 오해를 푸는 게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이지. 그 책 가지고 다들 끙끙대다 결국 그거 그 책이 나오고 도이체 이데올로기하고 그 보니까 에센스 오브 크리스찬이티 이런 책까지 다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소화를 못했죠. 그렇구나. 선생님 어느 학교 연구과 나왔어? 얘기해 그냥. 서울대 나왔지? 그럴 줄 알았어. 네 선배 알았어?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짜장면 먹을 때 잘 모시도록 해라. 또 다른 사람? 선생님 그러면은 그게 그 직자 대자가 의식 안에서의 직자 대자가 있고 의식과 사회에서의 직자 대자가 있고 그게 이제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척도나 전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나도록 그 운동 과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지금 말한 약간 메타 의식이랑도 조금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결국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척도와 전제가 그 전에 있었던 게 뭐고 그게 어떻게 운동성을 가져왔는지 그 과정 자체를 좀 볼 수 있을 때 그게 그 부정성에 멈추지 않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좀 들리거든요. 그게 좀 생각이 그럼 돼요. 그걸 의식한다는 자체가 부정성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의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정성에서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그마틱해지거나 거기서 왜곡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대부분 사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안주하려 그랬다. 새로운 게 오면 싫어. 이씨 뭐야 그냥 이래 가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백낙청 선생님이나 도올 선생님은 대단한 거예요. 그 연세에. 맞죠? 운이 좋게 말을 좀 이번에도 도올 선생님이 사태를 잘 보는 거지 그 정도. 이번에 좀 실수할 뻔 이번에 실수하잖아. 그냥 한 번에 가버려. 근데 그러면은 저기 해결해서 연주권 쪽에서 주체가 사태를 순수하게 관망하고 이렇게 보존적으로 보면서 그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볼 때 근데 왜 저기 그 의식이 상실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증자 대자 바깥의 관계에 의해서 그게 자동으로 그냥 그 자체로서 그 순수하게 관망하고 보존해서 그게 계속 전개해서 절대지로 가는 그런 운동이랑 이 개인이 이제 그 자기가 그 주체가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상실을 느끼는 거랑 좀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져서 그게 해결의 사유라고. 시대 정신에서는 개인이 상실이고 악이지만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봤을 때 유익이 됐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은 글 쓰는 자로서 마치 의식의 변화를 자기가 보면서 쓰는 사람 같지만 또 요거를 바깥으로 의식 밖에 나와서 역사 전체 안에서 요 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서술하고 그리고 또 의식 안에서 돌다가 분열이 일어나면 또 바깥에서 출발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해결 글쓰기는 밖과 안을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개인의 의식이 어때 집단의 의식이 되고 이것이 이 집단 의식이 어떻게 예술과 종교를 통하여 고양되는지까지 나가잖아. 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직자 대자가 뭐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면서 또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그 하여튼 그 지의 발전을 위한 그런 끊임없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야. 끊임없는 과정 자체의 힘인 거야. 근데 직자 대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하여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한 그 끊임없는 운동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가지네요.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적자였고 이 적자가 대자가 되고 이런 운동은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가서 합칠 때는 두 개는 구분이 안 된다. 뭐가 부정되고 뭐가 보존됐는지는 구분해도 그건 다른 사물이 돼버린다.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사람을 사람 진짜 뭐 그래 안 봤더니 뭐 다르냐 뭐 지도 똑같아요. 지도 변하지 뭐 사람이 뭐 왜 고정돼 있나. 근데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지향이라는 게 첫 번째로 무언가를 이제 부정을 할 때는 사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를 인지를 할 때 이미 그 자체로 그 새로운 진리가 뭔가 있어야만 그게 이제 부정이 되는 거. 이는 부정 개념을 그게 논리학적으로 보는 거야. 틀렸다가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통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절로 걸러지는 게 부정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부정성은 상처를 만들어서 분열을 만들기도 해. 해결하는데 부정성의 개념이 엄청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논리학적으로 오류, 형식 논리학적으로 딱 적용식의 정반합 이게 아니라고 해결처럼. 지금 읽었잖아 우리가. 그 호재 그 호재부의 좋아. 호재부의 회계 강의 그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요. 그 주인과 노예 변증법 이야기하기 전에서 결국에 그 전에 호재부가 일단 강의 시작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인간 주체와 그리고 나라는 주체 그리고 인간성의 욕망 그것의 유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해겔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그런 것을 조금 좀 어느 정도는 형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약간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호재부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 인간적인 그런 주체상이나 그 지성 그런 것을 약간 탈가치화한 관점에서 오히려 그 운동성 그 자체의 방향성만 약간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약간 그 지점에서 그 같은 그 운동이라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약간 맞을까요? 그렇지. 가치의 전도로서. 가치가 완전 달라. 그게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해결은. 그게 벌써 사회학 냄새가 나잖아. 아, 그래서 마르크스의 개념과 그렇지. 그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걔가 그러니까 해결을 해결적으로 원전보다는 자기 시선으로 그걸 본 게 강한 거야. 결국 그게 조르주 바타이어나 그쪽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니체와 막스를 연결해서 해결을 본 거야, 걔도. 따지고 보면 그 해겔의 가치, 해겔이 이야기하던 그 가치들이 무너진 이후에 그 해겔의 운동성이 그 이후에 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어느 정도 계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지. 그 뒤에 포스트 모던의 발전을 보면 프랑스 안에서. 그 역사의 종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 남는 것이 동물적인 본능만 남는다고 했으니까. 좋아 아주. 또 다른 사람? 자, 질문으로 끝내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 의식의 경험의 학문을 공부하고 해결의 성문도 숙제로 내서 끝냈잖아. 그런데 그냥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해결을 비판할 때랑은 진짜 다르지. 직접 읽으니까 다르잖아. 그래서 해겔 같은 철학자는 하이데거도 그래. 이런 철학자는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저는 그 하이데거 서론 이제 읽었을 때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사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 개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가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를 도야함으로써 이제 생기는 그 대자화라든가 이제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아직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그거 자체는 계속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 되게 가능태? 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야, 여기 들어와 있어. 변증법 안에 가능태와 현실태의 개념이 들어와 있다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것처럼은 안 하지, 해겔이. 알았어. 그건 도식화시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프랑스 혁명을 겪지도 않았지만 그 시대에 힘 개념의 투쟁을 이런 식으로 해결처럼 풀진 않았어. 저 한 가지 가능태가 왜 힘이야 그럼? 힘의 이건 들레주도 해석의 차이와 반복해서 힘이 뭐야? 힘이 왜 가능태 현실태가 아니야? 현실태는 힘의 작동이 끝난 건데 뭐. 그래 어떤 형태가 생긴 거. 힘은 가능성으로 있을 때 나오는 거야. 이런 거야. 이게 니네들이 그 뭐야
연애를 하잖아. 뭐 연애를 그걸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 돼. 매력이 있을 때 언제야? 가능성일 때 강력한 거야. 뭐 다 알고 뭐 30년 살아도 연수가 되는 거야. 알았어? 가능태. 이 현실태가 됐을 때 가능태를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아주 재밌는 삶인 거야. 알았어? 그걸 잘 연구하라고. 재밌잖아. 가능태 다 보여주지. 다 보여주면 뭐야? 그게 뭐야? 그 가능태가 없는 거야. 가능태는 이게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진리도 그런 거라고. 근데 그게 여성한테만 적용했잖아. 아니 남자도 그래. 남자들 노력 안 하고 뭐 소유욕 갖고 이 사람 뭐 이미 내 사람이 됐다. 이 다 이게 가능태가 없이 현실태에 빠져 있는 거야. 힘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야. 재미고 발전. 매력은 사실 영원한 거야. 그럼 노력해야 돼 사람. 사람은 노력하고 열정적이어야 돼. 뭘 하든지. 그래서 특히 20, 30대는 한자도 공부하고 영도불도 공부하고 알았어? 그리고 수준은 토플 토익으로는 얘기를 못 하잖아. 독일어로는 들레저나 닭강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독일어와 불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뭐야 도덕 개박 끝냈어? 아니 지금 2부까지 끝냈어요. 아 2부까지 끝냈어? 2부까지 끝냈다라고 할게요. 2부까지 봤습니다. 2부까지 글을 읽었습니다. 영상도 다 보고? 네, 영상도 그 필기도 하면서 들었어? 아니면? 그냥 필기하시라고 하면 필기하고. 거기서 도덕경도 함께. 도덕경 다 읽었지? 짧잖아. 네, 도덕경. 좋았어. 아주 멋져. 한 가지 더. 어. 그 이제 지향에서 부정되는 것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게 부정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불확실한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뭔가 부정된다는 것은 반대급부에서 새로운 그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은 이 지향이라는 거는 의식에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밖에도 일어나고 안에도 일어나. 밖 때문에 안에서 일어난다고 봐도 되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밖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 해결이 어려운 게 안과 밖을 잘 왔다 갔다 해야 돼. 주관과 객관, 객관 안에서의 변화와 주관 안에서의 변화를 왔다 갔다 한다고 얘가. 이럴 때 정반합 개념뿐만 아니라 적자대자, 적자대자의 종합 이런 개념을 함께 같이 막 써버려. 그러니까 책이 어렵지. 아까 봐. 저 시대에 우리 선생님의 시대에 한참 이럴 때잖아. 그럴 때 대학생으로 살았잖아. 그때 헤겔 마르크스 읽었어. 그때도 철학과가 있었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 이 단어 하나조차도 소화하기가 어려워. 그게 철학. 헤겔한테는 소외와 외화 이런 개념은 우리가 저거 할 때도 했잖아. 그 뭐야 루카치 할 때도 이런 개념은 막스적 의미가 아니야. 그냥 바깥으로 객관화됐다 이 말. 이해가 되지. 이 소외 개념이 이제 막스한테서 그런 의미를 획득하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역사가 어차피 발전하고 절대적으로 가면서 상실이 그냥 부산물처럼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상실을 또 감수하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정말 내가 깨지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되게 쉬워. 변화하면 상실이 돼요. 그전 걸 보존하면서 상실이 안 되고 변화를 겪는 건 없어. 그럼 변화가 아닌 거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내려놓는 걸 잘하라 그러잖아. 그건 변화에 내가
선으로 따지면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된 다음에는 또 지켜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3끼 배부르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100끼를 먹는 게 아니잖아.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삶도 그래 삶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용되지도 않고 삶. 끝냅시다. 이제 봄 냄새가 나네. 그죠? 근데 얘야